치아 사이 공간이 너무 커 보여요. 앞니 보기 싫은데 이거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치아 구조대 공학과 전문의 홍동환입니다. 환자분들이 요새는 치과를 잘 알기 때문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앞니 이 했을 때 요 치아 사이에 삼각형의 공간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목구멍이 검으니까 이게 딱 보일 때 검은색 삼각형으로 보인다 그래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라미네이트나 이런 치료 받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게 지금 왜 생기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 트라이앵글이 왜 생기냐, 그리고 어릴 때는 왜 없냐 라고 하면, 어릴 때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 치조골이라고 하면 이제 이 치아 밑에 있는 뼈죠. 그 뼈하고 그 치아하고 사이에 모여 있는 그 거리가 5mm 정도가 되면 웬만하면 잇몸이 다 채워줍니다. 치조골이 높거나 혹시 치조골이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5mm를 넘어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빈 공간이 조금만 생길 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이제 검은색 삼각형이 보이게 됩니다. 특히 한국 많이 보기 싫어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은 특히 정중이게 그 치아 사이 벌어진 거를 오히려 크게 신경 안 쓰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한국은 복 나간다고, 돈 나간다고 여기 앞니 벌어진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 블랙 트라이앵글 부분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이게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음이 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발음 새는 건 연습으로 해결이 되지만 보기 싫은 거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생기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제일 큰 원인은 치조골의 흡수입니다. 치조골의 흡수가 왜 되느냐, 그거는 염증 때문에 됩니다. 대부분은 염증 때문에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조골이 녹는 거기 때문에 치은염보다는 치주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염증이 생기면 양치를 일단 일주일 안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납니다. 그게 치태가 많이 생겨서 그래요. 그때까지는 치은염입니다. 치은염은 100%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조골은 녹지 않았거든요. 잇몸만 이제 피가 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심해지면 이 염증이 뼈로 가게 되면 뼈가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치주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치주염이 생겨버리게 되면 잇몸은 무조건 내려가요. 아무리 회복을 한다 그래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삼각형이 생깁니다. 특히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밑에 면적과 위의 면적이 다릅니다. 조금만 내려가도 확 내려갑니다, 처음에. 그래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냐? 양치 잘하는 겁니다. 양치 잘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가서 스케일링 받으면서 필요의 경우에는 이제 치료도 받고 하는 건데, 가끔은 불가피하게 뭐 선천적으로 혹은 급진적으로 치조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치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교정하는 경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교정을 할 때 보면 한쪽은 치조골이 흡수가 되고 한쪽은 치조골이 생깁니다. 흡수되고 뒤쪽은 생기는 과정에서 이게 되게 빨리 움직인다든지 혹은 과하게 움직였을 때 그게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지 않으면 치조골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간 치조골 때문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 있죠. 뭐 교정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잇몸이 녹으면, 잇몸 치조골이 녹으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생기는 거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요소가 더 강해요. 그래서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잇몸이 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음식물이 낍니다. 그래서 한 40대가 넘어가면, 빠르면 뭐 20, 30대도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40대가 넘어가면 어금니 쪽에 음식물이 낀다고 해요. 그리고 환자분 중에 이거를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냐라고 얘기하죠. 다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어금니 쪽에도 잘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잇몸 뼈가 녹은 겁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 크라운이든 뭐든 어떤 변술적인 방법으로 여기를 안 내려가게, 음식물이 안 끼게 막는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조금이라도 안 되면 또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기적인 관리, 뭐 치실, 치간 칫솔, 뭐 워터픽,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양치,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보철적으로 해결하는 건 나중에 혹시 충치가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 좀 다릅니다. 앞니는 심리적인 요소가 너무 크니까, 이게 뭐 성형수술도 하는데 치아를 조금 깎아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막 큰 일은 아니잖아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심리가 중요한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족감을 크게 얻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이제 그 아까 발음,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직업적으로 발음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카메라 앞에 자주 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심리적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분들은 최소한의 치아 삭제를 통해서 하는 라미네이트라든지 혹은 교정, 약간의 치아 삭제를 통해서 하는 부분 교정 같은 것도 좋고요. 정 안 됐을 때에는 이제 보철을 할 수도 있는데, 블랙 트라이앵글은 저는 병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일 뿐입니다. 그런 상황일 뿐이니까 그걸 너무 병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정리해드리면 블랙 트라이앵글은 일단 치조골이 녹아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형태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원래부터 치아 자체가 약간 올라와 있거나 잇몸에 내려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그런 경우 있어요. 대부분은 그런 치조골의 흡수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원인은 염증도 있을 수 있고 교정
이나 이런 외부 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병적 소견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화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보철적 방법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정기적인 관리, 그 다음에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더 내려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미적인 이용 같은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나 교정, 심미보철 같은 것들이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랙 트라이앵글에 대해 설명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치아구조대 고양이과 전문의 홍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